안녕하세요. 고전의 숲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마음까지 작아지기 쉽습니다. 괜히 더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더 맞춰주게 되고, 괜히 내 생각보다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반대로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던 일을 이제는 못마땅하게 보고, 예전에는 감사하던 관계를 이제는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변화를 상황 탓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잘 되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논어는 그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기편 15장은 사람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끝까지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태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양이 무엇인지 아주 깊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난과 부유함을 말하는 문장 같지만 실제로는 형편보다 마음, 조건보다 품격,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논어하기편 15장의 원문입니다. 자공왈,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압빈이라, 부이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여차, 여탁여마,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언, 시에, 고저왕이 지레자.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공자는 대답합니다. 가야, 미약빈이라, 부이호래자야. 먼저 공자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데 아첨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궁해지면 자존심보다 생존을 먼저 붙잡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부유한데 교만하지 않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자가 그것도 좋다고 말한 것은 분명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즐거움을 알고 부유해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장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공자는 단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더 좋은 방향으로 길러낸 사람을 더 높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도 선을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귀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더 높은 단계는 단순히 버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데도 즐겁다는 것은 현실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처지가 고단해도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내 인격까지 무너뜨리게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즐거움은 가벼운 기분 좋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내적인 평안에 가깝습니다. 또 부유한데도 예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예의를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존중을 스스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자는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더 깊은 수양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형편의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윤리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보다 그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선명합니다. 직장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 자꾸 자신을 낮추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길은 아첨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삼키고 맞지 않는 일에도 웃고 내 생각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챙기며
점점 내 중심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의견을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타락은 교만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내가 맞겠지.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쉽습니다. 공자는 그 두 상황 모두에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형편에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편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난해서 비굴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부유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 사람은 결국 조건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논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편은 주어질 수 있어도 태도는 수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자공의 반응에 있습니다. 자공은 곧바로 시경의 구절을 떠올립니다. 시운, 여절여차, 여탕여마, 기사지위여. 곧 자르듯하고 다듬듯하고 쪼듯하고 갈듯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친 돌을 다듬듯 좋은 옥을 갈고 닦듯 사람의 마음도 계속 손질하고 수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공은 공자의 말을 듣고 단순히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받아 더 깊은 수양의 이미지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대답합니다. 사야 시가여언 시의 고저왕이 지레자. 사야, 이제야 너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하나를 말해주면 그 다음 것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움이란 그저 문장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한 뜻을 들으면 그 안에 다음 뜻까지 스스로 이어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논어가 말하는 공부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방향을 읽고 자기 삶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기뻐한 것도 자공의 기억력이 아니라 자공의 이해력, 그리고 스스로 넓혀가는 사유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장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먼저 완벽하게 즐거운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비굴해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형편이 내 마음을 전부 흔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중심을 세우면 됩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조금 더 가진 자리에 있다면 교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얘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더 쉽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풍요는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결국 삶의 품격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하기편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형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까? 논어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깎이고 다듬어지고 갈아지면서도 더 좋은 쪽으로 가려는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가난해도 즐거움을 잃지 않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하는 것. 오늘도 내 형편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